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가장 핫한 주제 중에 한 가지인 자율주행차에 대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도 자율주행차 쪽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마 각종 매체나 해외 소식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도 물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선진국 대비해서 3년에서 4년 정도 뒤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도 가장 핵심 센서인 라이더 센서가 국산화가 아직은 안 돼 있고요. 또 각종 알고리즘을 비롯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비롯해서 인공지능 모두 다 선진국 대비해서 많이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러한 자율주행 관련 인재 양성이라든지 마스터 플랜을 정부에서 마련하는 것도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서 자율주행 쪽이 미래 먹거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는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을 진행하는 부분들, 또 이것을 섞어서 공유 모델로,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미래의 먹거리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애플카를 선언한 애플 같은 경우에도 기반 자체가 자율주행 전기차라는 꼭지를 갖고 파운드리를 형태에서 위탁 생산하겠다라는 부분들을 표명한 이유도 바로 자율주행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자율주행에 관련된 부분들을 일부 직접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하는 부분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아직도 일반 길거리에서의 테스트 베드 정도로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선진국 대비 낙차가 크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좀 더 산학 연관의 노력, 특히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융합적인 정책과 지원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요, 자율주행차 쪽이 상당히 많이 진보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차 하게 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10여 년 전에 진행되었던 구글카를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구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웨이모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히 미국의 아리조나 피닉스시를 중심으로 해서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하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아마 2018년 12월인가요? 본격화돼서 이미 3년이 넘었는데 상당한 노하우가 쌓여 있고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운행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자율주행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구글카에 가장 지명되어 있는, 특히 웨이머라는 회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역시 테슬라의 이 모델 시리즈에 적용되고 있는 오토파일럿, 즉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물론 이러한 명칭이 너무 현실적으로 직접 적용되는 기술에 비해서 용어 자체가 완전한 자율주행이라는 이름을 뜻하다 보니까 일반인들한테 혼동을 일으킨다고 해서 독일에서도 법원에서 이 용어에 대한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을 했고, 영국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테슬라 자율주행 개념인 오토파일럿이라든지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용어는 이 운전자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줌으로 인해서 스위치를 눌러놓게 되면 완전한 자율주행을 하고 착각을 하면서 미국에서 여러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었죠. 이미 5건 이상이 발생을 했었고요. 또 관련된 사고도 수백 건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그만큼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일반인들이 자율주행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실제로 시행을 해보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는 각종 이 테슬라 관련 오토파일럿 사고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2명이 이 자율주행을 놓고 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조사 중에 있기도 하고요. 또 이 모델 3 같은 경우에 이 자율주행 오토파일럿을 세팅해 놓고 뒷자리에 앉아서 일을 보고 앞에는 비워놓는 거죠. 이런 사고를 계속 일으키는 이런 경우가 단속된 경우도 있었고, 또 실제로 모두 다 누워서 잠을 자다 보니까 신고된 차를 통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그러니까 창문으로 봤을 때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무인운전 같은 이런 상태가 신고됨으로 인해서 단속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심지어는 모두 다 술을 마시는 상태에서 자율주행을 놓고 달리다가 또 캐나다 경찰에 단속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망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하는 흐름이 아닌가, 그만큼 관심도도 커지고 있고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들 또 글로벌 회사들이 자율주행 개념을 본격화시키고 있다는, 즉 비즈니스 모델로 바꾸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개념은 일반적으로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6단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레벨 0는 사람이 직접 100% 운전하는 뜻이고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앞뒤차의 간격을 자동으로 조정해 준다든지 또 차선 이탈 경보장치 같은 경우가 각각 적용되는 것을 레벨 1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앞뒤와 이 차로에 대한 부분들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ADAS 시스템 같은 경우는 레벨 2라고 보통 얘기를 해주고 있죠. 국내 제네시스 모델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자율주행 기술 정도가 레벨 2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율주행이라고 보기보다도 운전자의 운전 보조 기능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등에서 자율주행 스위치를 눌러놓고 잠깐 동안 뭐 병따개를 손으로 딴다든지 또 먹을 걸 옆좌석에서 집에서 먹는다든지 핸들을 잠깐 손에서 놓고 잠깐 20-30초 동안 작업을 하는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30초 정도 지나게 되면은 계기판이 울리면서 운전자들한테 빨리 운전대를 잡으라는 경고 신호가 오고 있죠. 그러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밑에다가 무게추를 달아서 불법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달게 되면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착각을 계속 일으키게 만들면서 계속 그 자율주행, 즉 운전자가 운전을 안 하고 혼자서 운전하는 기능을 불법으로 하는 장치가 미국에서는 성행을 하고 있고요. 국내 일부 미국에서 가져다가 장착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엄밀히 따져서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레벨 4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벨 4 정도 되면은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하는데 비상시에만 사람이 개입하는 거니까 거의 완벽한 자율주행 개념이 레벨 4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5는 꿈의 자동차로 놔두는 거죠. 사람이 운전하건 운전하지 않건 간에 목적지까지 비상시고 뭐건 간에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완벽한 꿈의 자동차를 우리가 레벨 5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벨 4 이상이 자율주행차의 진정한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보험도 별도로 편성이 돼서 차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법적 인격체라는 부분으로 확산이 되면서 인간 중심의 인격체 중심의 법이 법적 인격체라는 이 자율주행 차에다가 책임을 묻고 여러 가지 법적 적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세계적으로 아무리 빠른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레벨 3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구글의 이 자회사 형태인 웨이모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리조나 피닉스에서 운영하는 무인 택시 같은 경우가 레벨 3 정도라고 우리는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들마다 또 엔지니어들은 레벨 4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자동차 제작사나 아니면 글로벌 제작사들, 특히 알고리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자율주행 회사들은 레벨 4 개념이 올해 본격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그래서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서 각 주에다가 지금 레벨 4를 신고를 하면서 일반 길거리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신청하여서 한 7개 정도가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웨이모를 비롯해서 GM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중국의 바이두 같은 회사들 이런 데들도 미국에 신청을 하고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작사와 또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회사가 자율주행 쪽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도 미래의 먹거리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차원에서는 레벨 4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올해 말 정도 되면은 레벨 3 정도, 어떻게 보면은 애드밴스드 ADAS 시스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뭐 어두운 밤길이라든지 또는 먼지가 많은 지역이나 폭우나 폭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특히 뭐 새벽에 아침에 러시아워 시간에 자율주행 개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적용하는 운전 보조 기능인 레벨 2 개념도요, 이 한산한 고속도로 맑은 날 대낮에 앞이 직선으로 돼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스위치를 눌러서 활용하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은 주로 이 완벽한 고속의 자율주행 개념을 꿈으로 놔두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개발되는 각종 기술을 응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에서 큰 길거리까지
이 저속으로 시속 30km 미만으로 움직여주는 마이크로 버스 정도가 운영된다든지, 저속이다 보니까 사고가 없겠죠. 또 관광지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풀 셀프 드라이빙 뭐 이런 용어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오토 파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완벽한 풀 발렛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차 보조 기능인데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자율주행에서 나온 기술을 응용을 해서 저속이면서도 빠르게 주차를 완벽하게 해주고, 또 스위치를 휴대폰 앱을 누르게 되면 현관까지 차가 자동으로 나와서 사람을 태우고 가는 이러한 풀 파킹 시스템을 적용한다든지, 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능동식 안전장치 적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띠라든지 또는 에어백 같은 경우는 사고를 없애는 게 아니라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부상을 경감시켜주는 수동식 안전장치라고 볼 수가 있죠. 앞으로는 운전자의 상태가 이 자동차에 있는 컴퓨터가 판단할 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면은 강제적으로 제동을 한다든지 또는 핸들을 꺾는다든지 해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해주는 능동식 안전장치가 보편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차를 통해서 나오는 각종 기술을 우선적으로 차별화시켜서 적용시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은 고속으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개념을 목표로 두고 있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각종 기술들을 차별화시키는 전략을 통해서 좀 더 모빌리티의 어떤 미래 지향적으로 바꿔준다는 거, 운전자의 운전 상태를 확인해주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미연의 사고를 방지해주고, 또는 심지어는 뭐 저속이지만은 운전자를 대신해서 운전을 해준다든지, 또 물류의 혁명을 일으키는 군지 운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앞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4, 5년 이내 레벨 4까지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5, 6년 정도 기대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이 급진전되고 있다는 거, 또 대한민국은 아직 선진국 대비해서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는 빠른데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 쪽은 매우 느리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